자, 올해 수능의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와 또 우리 수험생들의 시간이 없긴 했지만 반응은 어땠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. 예. 네, 올해 시험은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능보다는 조금 어려웠다고 판단이 됩니다. 학생 수 증가, 그다음 의대 정원 감소 등으로 인해서 변별력을 확보를 좀 더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전년도 국어 만점자가 표준 점수가 139점, 예. 수학은 140점 정도가 나왔는데 보통 이른바 물수능이라는 게 예. 표준 점수 140점 이하, 불수능은 한 140점 후반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군요. 올해는 한 그 정도 사이 안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다 싶고요. 구체적으로 보면 국어는 독서 영역에서 뭐 담보와 보증을 구분하는 사회 지문이나 과학기술 지문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좀 전반적으로 까다로워했을 것 같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보통 쉽게 생각을 하는데 8문제 중에 5작품 정도가 EBS 연계하고 관계되지 않은 지문이 출제되는 바람에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수학의 경우에도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웠다고 판단이 되는데요. 특히 공통 영역 수학 1, 2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해서 상위권 변별력을 좀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고 선택 과목인 확통과 미적의 경우에도 9월 평가보다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그다음 기하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다음 영어 절대평가가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 90점 넘으면 1등급이 되는데 6월 달에 한 19% 정도. 그다음 9월 달에 한 4.5% 정도로 이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. 그렇죠. 너무 쉬웠다 어려웠다가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작년 수능과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해서 한 5, 6%에서 7% 정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탐구는 아직 뭐 시험지가 아직 다 7시가 넘어야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국어하고 영어. 네네. 자, EBS 연계율이 50% 정도라고. 이 정도면 적절한 걸로 봐야 되는 건지. 네, 전반적으로 50%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고 보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친근한 거에서 이제 연계가 되는지 아니면 좀 다른 데 되는지 따라서 학생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생각합니다. 이제 수치로 보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. 50%는 유지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.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수능에서 이제 같은 점수 총점을 받더라도 선택 과목의 이 표준 점수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. 이제 이걸 없애겠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수능의 표준 점수는 원점수, 자신이 받은 점수에 더해서 시험 집단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. 절대 점수를 상대 점수로 바꾸게 되는데 간단하면서 어려운 시험에서 잘 치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쉬운 시험에서는 잘 치더라도 표준 점수가 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 실력과 관계없이 시험의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같이 치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저 표준 점수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. 수학은 3과목, 확통, 미적, 기하 이렇게 있고 사회과학은 사회 8개, 과학 7개에서 사회 9개, 과학 8개에서 17과목이 선택 과목이 되다 보니까 난이도를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 생활과 윤리에서 만점 받은 학생이 표준 점수로 한 77점을 받았고 대신에 그 화학원에서 만점 받은 학생 65점밖에 못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무려 12점이 차이가 났었거든요.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노력의 결과 관계없이 점수가 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사탐런 이게 올해 수능에서 68%가 그러니까 과탐을 피해서 사탐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 뭐 결국은 이게 탐구 영역이 최대 이 뭐 변수가 될런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그렇죠. 올해 뭐 수능 한 과목이라도 사탐을 친 학생들이 역대 최대를 찍은 상황입니다. 그 많은 대학들이 원래 수능 치고나 자격 조건에 보통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은 과학을 2과목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바뀌면서 그다음 또 한데 수능 최저 환경 맞추는데 아무래도 사회가 이제 응시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최저 환경 맞추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유리한 인식 때문에 사탐론이 많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탐구 과목의 영향력이 어느 해보다 좀 높아진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수능 난이도가 이제 사회과 과학이 17과목이 되다 보니까 사회가 어려울지 과학이 어려울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. 아직은. 그다음에 이제 사탐론으로 인해서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 아무래도
사회탐구를 치면서 응시자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상당히 쉽기 때문에 아마 수시 최저 등급 비율을 맞추는 게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반면에 인문계열 응시 학생들은 우수한 자연과학 학생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반면에 정시에서는 과학 탐구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특히 우리 지역의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를 응시해야만 지원 자격을 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꼭 뭐 과학 탐구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고 시험을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런 구조적인 것이 생겼다면 과탐을 본 학생들이 불필요한 그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끔 장치를 최소한 두는 것도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 같기도 합니다. 네네. 사실 뭐 그래가지고 아마 2028 지금 고1이 치르는 대학 입시에서는 뭐 교육 당국이 이제 모든 학생 똑같은 시험을 치는 사회과학을 같이 치는 그렇죠. 뭐 그런 걸로 전향될 예정에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이제 뭐 가채점 얘기를 해보죠. 일단 뭐 다들 지금 가채점을 하고 있을 텐데 정시 지원 전략 어떻게 좀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. 사실 아직 수시가 이제 진행 중이고 뭐 시작도 안 했다 봐도 되거든요. 면접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수능 점수도 사실은 지금 현재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아직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시는 이제 수능 만점 내가 몇 점 총점을 받았는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국어, 수학, 영구, 탐구를 쳤을 때 25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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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로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수학을 40%, 국어를 30%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잘 친 정력이 있다면 내 잘 친 정력을 반영해주는 대학으로 유리한 대학을 그렇죠 찾아야 되는 그래서 상황이죠. 사실 이게 발품팔 찾기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자 그리고 또 이 가채점은 역시나 또 이제 결국 점수가 나왔을 때. 좀 이제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. 잘못 이제 오차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수험생은 마킹을 정확하게 기억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맞았으면 하는 심리적 그런 것 때문에 점수를 좀 부풀리는 경향도 이래가지고 가채점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런 가채점이 부정확한 가채점을 기준으로 예상 등급 컷이라든가 표준 점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정확하다고 판단을 할 수는 사실 없고 추정치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학생들은 이게 정확하다가 아니고 추정이니까 만약에 점수가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수시에 적극적으로 뭐 면접이나 논술에 응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시에 가급적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수시 모집에서 부산 지역 학생들의 경우 수도권 지원율이 최근 5년 동안 중에 가장 이제 낮았다고 들었는데 정시도 이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뭐 수시와 정시가 있으면 수시의 추세가 그대로 정시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차피 입시는 수시랑 정시는 모집 비율이 비슷하고 운영도 비슷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럴 것 같은데 특히 뭐 이번 대입에서는 황금돼지띠라 해가지고 뭐 고3 학생들 숫자가 한 3만 명 정도 늘었고 의대 정원도 사실 재작년 돌아간 수준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집 정원은 그대로인데 지원자가 늘었고 또 우수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쉽게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전망을 지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뭐 논술하고 또 면접 대비도 해야 됩니다. 여기에 대한 조언도 잠깐 해주시죠. 사실 그 논술이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처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라는 거를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돼 있습니다. 이게 전년도의 기출 문제, 모범 답안과 출제 기준과 채점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응시하려는 대학이 있으면 반드시 그 대학 홈페이지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논술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출제 방식이 다릅니다. 그다음에 반영 과목도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과목을 주는 학교들이 어떤가 그다음에 그 대학을 어떻게 출제하는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예상 질문을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시간이 참 빠르네요. 수능 얘기할 때마다 참 금세 1년이 지나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학생들도 고생했고 또 우리 센터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의 강동환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